저희 지금 셋 잘 보이고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먼저 확인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 목소리도 얼굴도 지금 잘 보이고 잘 들리신다면 인사와 함께 갓생이라고 채팅창에 입력 부탁드릴게요. 갓생, 바로 오늘 웨비나 주제죠. 저는 속기사 서채윤이라고 하고요. 오늘 웨비나 주제, 요거에 맞게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얼굴이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반갑고요. 채팅창에 갓생이라고 입력해주신 분들이 좀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어요. 인사 먼저 좀 드려볼게요. 비효율님 잘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고, 김은진님 안녕하세요. 또 다른 분들도 말씀 주실까요? 네, 거대한 파스타님 반갑습니다. 김민희님 반갑습니다. 정말 빠르게 올라가서 저희가 지금 눈이 아플 지경인데 인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알아봐 주시고 환영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릴게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타이틀로 제2의 갓생을 살고 계신 여기 40대 속기사 두 분을 모셨는데요. 두 분 간단히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전사 그리고 VOD 자막 프리랜서 속기사로 활동하며 광고 프리랜서 일도 겸업하고 있는 속기사 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자녀의 엄마이자 40대에 속기를 시작한 속기사 이화영입니다. 두 분 모두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신 두 분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화영님이 소개하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다들 눈치채셨을까요? 두 분 모두 40대에 속기를 시작하셨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신영님은 프리랜서로, 화영님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셨다는 점에서 차이가 조금 있지만 요거 맞을까요, 화영님? 네, 저는 6월부터 안양시 의회 기간제 근무를 했고 인력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11월에도 근무 예정입니다. 두 분이 이렇게 같은 속기사이지만 한 분은 프리랜서, 또 한 분은 공공기관으로 다른 부분도 있어서 오늘 웨비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간단히 오늘 웨비나의 목차를 설명드려 볼게요. 40대 결코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망설임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과연 40대 이후에 시작하는 속기사의 길은 어떨지 두 분이 속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생생한 경험과 함께 먼저 들어볼 거고요. 이후에는 공부 전략, 실무에서의 에피소드, 프리랜서와 공공기관 근무의 차이점까지 이런 것들 하나씩 다룰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실시간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웨비나 중간중간에는 깜짝 퀴즈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퀴즈를 마치신 선착순 5분께는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웨비나 시청 후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쿠폰도 드릴 거고요. 네이버 카페 속기올리 카페에 요거 후기를 작성해 주신 후에 11월 13일까지 요 후기 링크와 함께 성함, 연락처를 한국 AI 속기사 협회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서 화면을 더 선명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질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PC에서는 화면 오른쪽 하단, 모바일에서는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지금 모양 보이실 거예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화질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아직 한국 AI 속기사 협회 유튜브와 이벤터스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웨비나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거 꼭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 소설가인데 조지 엘리엇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조지 엘리엇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이 되고 싶었던 어떤 존재가 되기에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늦지 않으셨죠? 그럼 웨비나, 오늘 나의 가장 젊은 날 전문직 속기사로 제2의 갓생 살기 웨비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두 분 이제 모두 속기사 이전에 다른 일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들었는데 오랫동안 해왔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신영님은 카피라이터로 15년간 일을 해왔다고 하셨죠? 네, 저는 광고 프리랜서 카피라이터로 15년 이상 활동해 왔습니다. 주로 한국관광공사 홍보 제작물과 관공서 홍보물을 기획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제작 파트를 맡았어요.
여기 작업하신 것만 봐도 굉장히 대단한데요. 게다가 왜 10년 동안 한 분야에서 매진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려 15년이나 근무를 하셨습니다. 전문가를 넘어 그 분야의 대가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직업을 전환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결정적인 계기는 코로나19 때문이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업 쪽이 큰 타격을 받았고 저는 관광부문 제작이 주 업무였었기 때문에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가는 시기에 직업에 대한 고민이 정말 커졌어요. 광고일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제2의 직업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021년 중순쯤 속기사를 알아봤을 때 생각보다 다양한 취업처가 있다는 걸 알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뭐 우리도 다 겪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화영님도 요 비슷한 시기에 속기사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저도 결정적인 계기는 코로나였어요. 또 남편이 속기사라는 직업을 권유했고 듣고 기록하는 일이라 이전 직업에서 겪었던 체력적 부담이나 감정적인 피로, 외부 환경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이전 직업에서 힘든 부분도 있으셨네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간호보건학부 치의생과를 졸업해서 종합병원과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출산 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근무를 했고요. 두 직업 다 저에게는 과분하고 소중한 직업이지만 해마다 실감나는 체력 저하와 행사들을 치를 때 미천히 보이는 저의 부족함, 또 불특정 다수나 학부모님들의 니즈를 못 맞춰 드릴 때 오는 감정적인 피로감들을 가족과 자녀에게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편이 5년 동안 저에게 속기사를 권유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속기사를 권유하셨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저는 속기사는 저랑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속기사는 기록이 빠르고 철두철미한 완벽한 사람이 하는 일일 거야 라는 인상이 강했거든요. 그렇게 걱정이 앞선 탓에 주저하게 되었죠. 그러다 우한폐렴으로 뉴스 기사가 나던 2020년 1월 제 자녀와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퇴사를 했고 또 코로나19로 명칭이 변경되어 어려운 시간이 시작되면서 이 시간 재충전과 도약의 시간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역삼동에 있는 한국 AI 속기사 협회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키보드를 바로 사서 속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두 분 다 코로나19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아무래도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고민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요 속기를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해요. 요거 신영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나만 건강하다면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메리트가 있었고요. 또 국가기술 자격증을 하나쯤 갖고 싶기도 했고요. 내가 실력만 갖춘다면 시간과 장소, 나이 제약 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신영님은 프리랜서로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매력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한데 화영님은 어떠세요? 앞서 남편분이 무려 5년 동안이나 속기사를 권유해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5년 권유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치의생사로 7년, 또 어린이집에서 5년을 근무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나 의료사고, 항의 등 돌발 상황을 염두에 두며 일했습니다. 탈진이 자주 오고 어린 영아들을 보살피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에 부칠 때가 많았습니다. 집에 오면 행복한 저녁보다는 고단함을 막 쏟아내기 바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또 제 남편이었고요. 속기사는 앞선 직종보다 돌발 상황이 적고 신체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조금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 다 속기사의 이점을 보고 직업을 전환하신 거네요. 그렇다면 막상 직접 마주해본 속기는 어떤 느낌이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첫인상이나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달랐던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네네. 사실 저는 속기사라는 직업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속기사분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라이브 콘텐츠, 회의록, 녹취록, VOD 자막 등 재택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무척 다양하다는 점과
공공기관 또 교육 속기사 등 기관에서도 여전히 속기사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에 놀랐었어요. 본인이 목표하는 분야 또 선호하는 분야의 길을 찾아가시면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까지 장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두 분 얘기하시는 거에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속기사로서 일할 수 있는 분야의 폭이 넓다 보니까 이직을 할 때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과 실력을 쌓으면 쌓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도 속기사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시작하시면서 기대하는 바도 아무래도 있었겠죠. 네. 처음 시작할 때 잡은 목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처음부터 프리랜서 속기사를 염두에 두고 속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미디어 취약계층을 위한 OTT 플랫폼 자막방송 분야에 관심이 많고요. 앞으로는 수사 속기나 교육 속기 쪽으로 경력을 쌓으면서 다방면에서 속기 프리랜서로 활약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목표를 갖고 계세요. 새로운 일을 접하고 도전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화영님의 경우는 어떠실까요? 네, 처음에는 철두철미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좀 주저하셨다고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깔끔한 속기사 일의 성격답게 제게 주어진 일을 정갈하게 끝내고 여유를 되찾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과 마음의 고단함만 급급하게 푸는 그런 저녁을 보내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저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뭐 그런 기대도 생겼고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좀 설레는 기분인데 기대되는 화영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 시작에 앞서서 마냥 설레기만 하셨던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시작 전 고민을 많이 하셨거나 또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두 분에게도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셨는지 이번에는 화영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나이였죠. 40대인 저를 뽑아줄 곳이 있느냐? 내가 진짜 일할 수 있을까? 자격증만 가졌다고 뽑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젊고 급수 높은 분이 먼저 일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내가 면접관이라도 젊고 실력 있는 사람을 먼저 뽑지. 그렇게 제 스스로에게 의심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좀 되게 공감이 저도 되는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고민과 걱정은 어떻게 해소하셨어요? 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직접 보고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이브 콘텐츠, 소리 바로, SDH 등 나이와는 무관하게 교육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자격만 갖춰지면 드라마 자막이든지 실시간 자막이든지 회의록, 녹취록 올라오는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일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됐거든요. 뭐 화영님을 실제로 보고 깨달으신 것들을 보시고 이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신영님은 어떤 부분이 고민이었을까요? 네, 저는 한글 속기 자격증을 빨리 따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또한 나이가 있으니까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실무 기회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도전하려고 했었죠.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속기 독학을 시작을 했는데 4월쯤 AI 데이터 전문 속기사 1회 시험 이 신설되었고요. 경험 삼아 원래 보려고 했던 건데 운 좋게 2급이 붙어서 실무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속기 상담을 받은 지 1년 만에 저희끼리 300이라고 부르는데 300일을 갚았어요. 예상보다 빠르게 갚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지금 되게 기뻐하시는 거 보이시죠? 저도 공감이 되는데 300일은 키보드 애칭인 것 같아요. 네, 여기 1년 만에 받은 첫 월급도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신영님의 경우 실무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을 해결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금융치료라는 네, 말이 네, 그렇죠.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또 이렇게 자격증 취득 전에 빠르게 키보드 값을 갚을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하셨는데요. 뭐 그럼 키보드 선택에 앞서서 고민되는 부분은 혹시 없었어요? 네, 처음에 정보를 알아보면서 속기 키보드가 소리자바랑 카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사실 키보드 종류를 선택하는 데는 제가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일단 프리랜서 활동을 염두에 뒀을 때 소리자바가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 AI 속기사 협회 정회원이 되면 자막 방송이나 녹취, 회록 작성 이런 다양한 무료 교육 메리트가 있고, 취업처가 다양하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또 카스보다 가볍고, 물론 컬러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래서 그 외로도 이제 타임머신, 마술사 등 단축키 활용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속교육과 같은 커뮤니티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상담받으러 가기 전에 속교육 게시글을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 글을 다 읽어보신 거세요? 네. 저도 종종 속기올리 카페에 들어가서 게시글을 읽어보고 하는데 뭐 정보부터 현직자 후기까지 좋은 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정보들이 눈에 잘 띄었고, 그렇게 카페 글을 읽으면서 저는 더 흥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뭐 요새는 속기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해도 이제 뭐 소리자바와 타사 중에 고민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고민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한 분야를 개척해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경력 전환에 대한 불안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또 극복하셨을까요? 네, 요즘에 엔잡러 전성시대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직업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저는 항상 무언가를 배우면서 시간을 채우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치의생사에서 보육교사로 전환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기준은 가족이었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가족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전환을 결심했고, 결국 5월에 자격증을 따고 6월에 의회 실무에 투입될 수 있었어요. 출근길에 긴장감에 울기도 했지만 주신 기회를 잘 마무리하자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걸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화영님께서 방금 또 가족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족을 포함한 주변에서 이제 두 분의 도전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가 또 궁금해요. 네. 이번에는 신영님 주변에 이제 이런 속기사를 준비할 때 네.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네, 저는 지금 미혼이라 마음만 먹으면 도전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줘서 저는 정말 즐겁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3월까지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의회 기간제 합격으로 퇴사한다고 했을 때가 1학기 말이었어요.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럼 우리 원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화를 내실 수도 있을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너무 잘 됐어. 정말 축하해요. 국회까지 가봐 하면서 엄청난 축하를 해주셔서 크게 힘이 됐습니다. 또 친정 엄마와 남편, 자녀, 교회, 직장가 지인들께서도 자기 일인 양 진심으로 많은 축하를 해주셔서 정말 많은 응원이 되었어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좀 감동적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이 자리를 빌려 또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소중한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소중한 분들께 그 마음이 온전히 닿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추후에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질문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40대에 도전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했던 점도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네,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결혼이나 출산을 고민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서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었어요. 또 살아온 경험이 많다 보니 듣는 귀가 넓어지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이 수월했던 것도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40년을 살았으니 20년 살았던 친구보다는 20년을 더 듣지 않았을까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 짓는 습관이 배인 저희가 그 세대라서 그 부분에서 큰 장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뉴스나 트렌드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기반이 된 배경 지식들이 자산이나 다름없어서 탄탄한 밑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마 속기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렇죠. 이제 들었던 만큼 정확히 기록해내는 실력도 이제 갖추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두 분의 시작을 얘기했을 뿐인데
감동이 벌써 밀려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많은 응원 격려 속에서 두 분이 도전하고 나아가는 과정이 참 대단하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틀림없이 두 분 다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속기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요것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두 분 모두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도 속기 공부를 성공적으로 해내셨다고 들었어요. 먼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신영님, 관리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저는 아침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고요. 매일 오전에 한 2시간 정도는 사설이나 듣기치기를 통해서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종편 채널 자막 작업이나 VOD를 신청해서 제 컨디션에 맞게 스케줄을 조정하며 일정을 관리했어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게 공부를 습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스케줄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영님은 공부를 하면서 실무를 계속 하셨으니까 그렇게 시간 조정하고 활용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럼 화영님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셨는지 이것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시간을 쪼개서 활용하는 편이에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딸, 또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지인,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지인, 이렇게 각각 팀을 엮어서 벌금 내기 인증 공부를 한 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주말이나 안 되는 요일을 미리 말하고 하루의 공부량을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인증하는 방식이었죠. 인증을 못하면 5,000원 벌금이라 긴장감이 생겨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공부를 미루고 싶었는데 벌금 내기를 피하려고 억지로라도 가서 기어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열품타 어플이나 다이소에서 구입한 스케줄러, 또 타이머를 이용해서 짧게 상황에 맞게 체크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무엇보다 벌금 내기 방식은 재미도 있고 책임감도 무척 생겨서 실제로 한 달 넘게 여러 달 이어갈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거 벌금 내기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 방법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 이거 같이 나중에 좀 아시는 분 있으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시간을 잘 쪼개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너무너무 느껴집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각자만의 특별한 공부 방법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팁들을 갖고 계시겠죠? 속기 공부를 할 때 사용한 공부법 따로 있었을까요? 네. 저는 지금 긴장감이 워낙 심한 브란핑, 이런 쫄보핑이라서 공부할 때 긴장을 풀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했어요. 소리잡아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께서 화면 아래쪽 모니터를 보면서 타이핑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긴장돼서 저는 이렇게 눈을 감고 타이핑을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시험은 그냥 보는 시험일 뿐이다 라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 노력하면서 극복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정확도도 높아지더라고요. 긴장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요거 들어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신영님은 넷플릭스를 보면서도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 맞으세요? 네, 맞아요. 넷플릭스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들으면서 자막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했어요. 한글 파일에서 글자 포인트를 20 정도로 크게 설정을 하고 마치 누군가 제 스크립트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타이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중력도 훨씬 높아지고 실전에서 타인을 의식하더라도 긴장을 덜 할 수 있도록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팁이죠. 여러분 이거 적용해 보세요. 신영님처럼 넷플릭스 아니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켜놓고 활용해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좋아하는 프로를 보면서 연습을 하면 흥미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실제 자막 작업을 하는 것처럼 연습할 수 있기에 몰입도가 굉장히 더 좋죠. 그리고 이러한 연습 자체가 속기 공부는 물론 실무와도 굉장히 유사해서 실전에 필요한 감각을 기르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꿀팁 지금 나왔는데 여러분 메모하셨어요? 오늘 웨비나 끝나고 바로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만한 꿀팁이네요. 네, 너무너무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게 참 인상적인데요. 여기서 신영님은 처음부터 프리랜서를 목표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과정에서는 어떤 시도와 노력이 있었는지 이것도 좀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저는 실무 기회가 생길 때마다 거의 모든
모든 테스트에 도전을 했는데요. 한글 속기 자격증이 없었지만 협회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부담 없이 도전을 할 수 있었어요. 특히 여러 번 테스트에 떨어져도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재도전을 했고요. 결국에는 통과를 했습니다. 테스트에 또 도전하면서 느꼈던 건 실패 자체가 학습 과정의 일부라는 거였어요. 떨어질 때마다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력이 확실히 늘었다는 게 느껴졌고요. 또한 이런 과정이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속기사로서 자리를 잡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끈기 있게 도전을 하셨네요. 네. 그러고 보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신영님처럼 경험을 밑거름 삼아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화영님도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신 경험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네, 저는 라이브 콘텐츠 연수를 통해 실시간으로 타이핑하는 실무를 해보고 싶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감이 심한 편이라 그 목표를 바로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의 악습관을 발견하고 빨리 고칠 수 있었어요. 라이브 환경에서 긴박하게 타이핑하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었는데 그 경험 덕분에 제 타이핑 습관 중에서 특히 속도를 저해하는 부분들을 빨리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 경험이 아니었다면 저는 끝물을 더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영님의 경험도 굉장히 좋은 팁이죠. 어떻게 보면 목표를 세우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실패나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 이 부분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분 다 속기사를 준비하면서 또 어려운 부분, 고민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신영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실무와 자격증 공부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실무를 먼저 시작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실무를 병행하면서 정말 슬럼프를 느낄 겨를이 없었거든요. 저는 2022년부터 한글 속기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VOD, SDH, 라이브 콘텐츠, 국립국어원 일상대화 말뭉치 구축사업 계약직, 하나은행 콜센터 계약, 정제계약직 등 다양한 실무를 병행했습니다. 또한 만약에 협회 자격증이 없고 한글 속기 자격증을 따야 실무를 할 수 있었다면 제가 아무리 도전을 좋아한다고 해도 힘들었을 거예요. 일을 못하고 합격할 때까지 몇 년간 속기 공부만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자격증이 없어도 협회 테스트에 합격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속기사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정말로 다양해지다 보니까 아직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속기 실력이 된다면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많아지고 있어요. 신영님께서도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신 것 같고, 그리고 두 분이 계속해서 연수와 테스트, 실무에 대한 언급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혹시 뭐 연수와 테스트 통과 과정에 대한 에피소드나 앞으로 이제 도전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첫 연수 도전은 속기를 시작한 지 6개월 뒤에 라이브 콘텐츠 연수생 테스트였는데요. 당시 독학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속기 진도는 170 정도였어요. VOD 자막이나 SDH 자막 연수 모두 연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1차 테스트, 연수, 2차 테스트를 거쳐 통과하면 일을 할 수 있고요. 저의 경우에 테스트에 여러 번 떨어졌지만 실수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고 계속 도전을 했죠. 팁이 있다면 연수 과정에서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특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테스트 제출하시기 전에 두세 번씩 검토하고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것을 습관화했습니다. 강사님들이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특히 주의해서 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재도전해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뭐 테스트에서 떨어진 것에 그치지 않고 이거 계속 도전하고 좀 열심히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이 모습이 정말 멋지게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이것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겠죠. 신영님의 의지와 끈기, 노력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국 AI 속기사 협회에서 진행하는 연수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나요? 네네, 맞습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 가능한 연수로 라이브 콘텐츠, VOD, SDH 등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근 일자리는 많은데 속기사가 부족해서 연수생을 대거 모집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도전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미리 겁먹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화영님도 이 라이브 콘텐츠 연수를 들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라이브 콘텐츠 3등급을 취득하고도 한글 속기 자격증을 따고 일하고 싶었기 때문에 실무에 지원하지는 않았어요. 5월에 자격증을 따면서 6월에 의회 기간제로 바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라이브 콘텐츠 속기사로서는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좀 아쉽기는 하네요. 네. 네. 그럼 혹시 연수 경험자로서 라콘 연수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뉴스를 많이 연습하는 게 좋아요. 테스트 파일이 뉴스이기도 하고 또 속도가 빠르고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전에 적응하기 좋은 연습 대상이었어요.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니 뉴스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먼저 사설 치듯이 연습하고 따라치거나 또 뉴스룸 홈페이지에 가서 특정 분야만, 내가 약한 분야만 추려서 치는 것도 권합니다. 이 방법은 김지민 주임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출처는 정확히 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팁은 연수해 주시는 과장님, 주임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때 저희 악습관 큰 것을 발견해서 고치느라 애를 먹었는데 방법을 알려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실전 최고봉이신 그분들의 지침을 내 것으로 삼는다면 큰 장점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연수는 무조건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실전에 도움이 되는 경험들이 많거든요. 실전에서 경험해 보신 것들 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실무도 연수도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연수가 실전에 도움이 되는 경험들이 많았다고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는지 이거 신영님부터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의 경우에 프로젝트별 사용하는 툴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VOD 작업을 할 때에는 맞춤법 검사기와 우리말 샘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단톡방에 질문하면 관리자분들이 정말 실시간으로 꼼꼼히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작업 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 콘텐츠 연수는 오자 연계 만들기 그리고 뉴스 듣고치기 등 방송 자막 속기 실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어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화영님은 또 사전 질문에 본인을 아까 브람핑?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극심한 쫄보라고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런 성향을 이제 극복하는데 라이브 콘텐츠 연수가 좀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요? 네, 라이브 콘텐츠를 연습하면서 의회에서 라이브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라이브 콘텐츠는 테스트를 통해 선발되기 때문에 긴장감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참 큰 도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꼭 라이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타이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수를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조언이 많은 분들께 지금 아마 팁으로도 가고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팁들을 공유해 주셔서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깜짝 퀴즈를 진행해 볼게요. 정답을 빠르게 맞추신 선착순 5분에게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인데요. 다들 준비를 키보드 위에 올려두시고 채팅창에 준비를 하세요. 그럼 문제 드릴게요. 참고로 정답은 복수입니다. 문제를 끝까지 들으신 후에 정확하게 번호를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문제 나가요. 한글 속기 자격증이 없어도 한국 AI 속기사 협회 정회원이라며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속기 분야는 무엇인지 요거 번호 올려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한글 속기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분야예요. 없어도 가능한 분야. 1번 라이브 콘텐츠 속기사, 2번 VOD, 3번 SDH, 4번 AI 데이터 전사. 여기서 정답의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올리시면 안 돼요. 맞아요. 복수 어렵다고 지금 말씀 주시는데 유담담님 복수가 더 어렵다는. 네.
그래도 내가 아까 들었던 거 생각나는 대로 올려주시면 되세요. 이번 문제는 프리랜서로 활약할 수 있는 분야들이 보기로 나왔어요. 요거는 신영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살짝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라이브 콘텐츠, VOD, SDH 연수를 매달 주기적으로 진행한다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AI 데이터 전사의 경우 재택 속기사를 한 번에 대거 채용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만 잘 들어도 정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정답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유튜브님 123, 윤님 1234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정답은 무엇일지 이거 화영님 정답 발표해주세요. 1, 2, 3, 4번입니다. 네 개 다였어요, 여러분. 보기에 있는 게 모두 정답이었어요. 4개의 분야 모두 자격증이 없어도 도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전에는 없었던 분야라는 점이죠. 이렇게 2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점차 속기사의 활동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럼 이제 채팅창도 확인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올려주셨는데 한 번씩 좀 발표를 해드릴게요. 유담담님 5 있는 줄 알았다 크크크 하셨는데 아셨어요? 네. 그리고 파랑기영님 1, 2, 3 이렇게 올려주셨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윤기님 오메라고 해주셔서 저희 터졌네요. 망고스티님 1, 2, 3, 4 적어주셨고, 해피데이님 1, 2, 4번 전체요 라고 얘기해주셨어요. 급하셨나봐요. 비용만 주셨네요. 네. 재밌게 여러분 다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행운의 주인공 선착순 5명은 웨비나가 모두 끝난 후 채팅창을 통해서 발표가 돼요. 또한 아직 깜짝 퀴즈가 더 남아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꼭 집중하셔서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두 분의 첫 실무 진입 과정을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 해요. 화영님은 의회속기사 준비 과정과 면접 경험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었길래 이렇게 특이했다는 기억이 있을까요? 저는 5월 7일에 자격증을 받았고 5월 27일에 한국 AI 속기사 협회에서 의회 채용 공고를 문자로 받았어요. 집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여서 바로 지원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내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아줌마 불러준 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 인사 드리러 가자라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예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내가 무엇입니까? 상임위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면접관님께서 이제 시작이니 많이 배우실 겁니다 하며 격려해 주셨고, 그 실무와 배움의 기회를 얻고 6월에 보사환경위원회 정례회에 1차로 투입되었습니다. 첫 회의 때는 너무 긴장했지만 주사님과 교대에서 많이 알려주셨고, 또 그 이후에는 점차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좀 많이 불안하셨던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으셨네요. 격려를 받고 도전을 이어가신 모습 자체가 멋지십니다. 네. 신영님은 첫 프로젝트 참여 과정이 어떠셨어요? 네, 저는 2022년 1월부터 속길이 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쉴 틈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공고는 전부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3월에 한글속기 상급, AI 데이터 2급, 5월에는 수사속기 상급을 지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AI 데이터 전문속기 2급을 취득하고 교육을 바로 받은 후에 7월부터 병원 응급실 데이터 전사와 구음장애인 데이터 전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지원 가능한 모든 기회를 잡아서 실력을 키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실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신의 실력을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테스트에 적극 참여하시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여러분. 네. 도전을 계속해서 하는 만큼 그만큼 비례해서 기회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두 분 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게 느껴지죠.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에요. 실무를 처음으로 접하면서 많은 걸 느끼기도 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일화나 이런 게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참여했던 구음장애 전사 프로젝트는 발음 장애가 있는 분들이 특정 단어나 음절을 연습하는 과정에 담긴 음성을 전사하는 일이었어요.
특히 중증 장애인분들의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전사를 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분들의 발음이 연습을 거듭할수록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진짜 응원하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일로 제가 느껴지지 않았고요. 제가 전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느꼈고 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영향을 받으신 게 느껴지시죠? 마음속으로 응원도 하면서 작업을 하셨다니 요 신영님의 따뜻한 마음이 저도 느껴집니다. 화영님은 혹시 어떤 일이 기억에 남는 게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첫 실무날에 의정 자료실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속기사들에게 노트북, 가방, USB, 마우스 패드 같은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게 기억이 남네요. 상임위 기간 일정표와 안건 목록, 회의 내용 등이 담긴 자료도 제공해 주셔서 숨 고를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어서 첫 실무 경험이 조금은 수월하게 느껴졌어요. 이 일을 하면서 나 혼자 애쓰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에 힘을 얻었죠. 첫 실무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주시고 이거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또 준비 얘기가 나온 만큼 이번에는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실무에서 활용하는 나만의 이템, 아이템이 다 한 가지씩은 갖고 계실 거예요. 신영님부터 이 아이템이 뭔지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상 자막 작업을 주로 집이나 카페에서 하는데 그 높이 조절 가능한 테이블을 사용해서 손목이나 목이 아프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세팅을 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속기 키보드를 전용 가방에 넣어 다니고 여분의 USB와 핫스팟 연결 도구도 항상 챙겨요. 마우스와 패드는 준비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애착이 있는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법문 작업을 할 때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해서 손목을 보호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나오는 거 보셨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 네. 환경을 잘 세팅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놓는 것도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요거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으로 키보드 활용 팁도 요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문자 인식 기능을 정말 많이 사용해요. 잘 사용하는 말들은 사용자 사전에 추가해서 상용구처럼 꺼내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반복적인 작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네, 저는 올해 초 수사속기 상급을 취득했을 때 타임머신 영상 제어 기능을 통해서 속도 조절과 반복 듣기 기능을 활용을 했거든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었고 필요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능키가 제가 지금 영상 자막 작업하는데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기능키나 도구를 잘 활용하면 아무래도 작업의 효율이 크게 올라가겠죠. 특히 말씀해주신 타임머신 문자인식의 경우 소리잡아만의 특허 기술로도 유명해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는 분야로는 수사속기, 라이브 콘텐츠, 소리바로 등이 있는데요. 이 또한 소리잡아 속기사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의 실무 진입 경험에 대해서 들어보았는데요. 두 분 모두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실무 경험을 쌓으셨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자격증 없이 음성 라벨링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고등학생 딸한테 아이패드를 사줄 수 있었던 기억이 나요. 속기사로 언제 돈을 좀 벌어보나 상심했었는데 그 프로젝트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더 많은 분야에 도전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잠깐의 프로젝트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더 큰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네, 저도 한글 속기 자격증 없이 실무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협회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AI 속기사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테스트에 도전해 볼 수 있고 테스트에 합격하면 무료로 연수를 받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AI 데이터, 자막 작업 같은 다양한 테스트들을 통해서 제 실력을 점검하면서 속기 공부에 더 매진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작업은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음성을 전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자격증이 없어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을 쌓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력도 늘고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협회 지원이 있었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1년 만에 키보드 값을 벌었고요. 부담이 덜어지니까 이런저런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다양한 연수, 자격증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게 또 한국 AI 속기사 협회 정회원의 특징이자 혜택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 그 외로도 속기사 준비나 실무에 도움이 되었던 게 있었을까요? 네. 저는 속기올리 카페가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시험이나 취업 정보뿐 아니고 수험생들의 공부 방법이나 고민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힘이 많이 됐고요. 근데 저는 사정상 소리잡아 아카데미 수강을 하지 못했는데 190자나 210자 정도까지는 수업을 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웨비나 강연을 빠짐없이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했고요. 속기올리 카페에서 다양한 체험 공부를 접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도 한국 AI 속기사협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의회에 출근하기 전날 협회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의회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짜고짜 전화를 했죠.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선생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협회에서 직접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고 동영상 자료도 보내주셔서 무사히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큼직한 대문자 아이 같은 내향적인 인간인 제가 오늘 이렇게 라이브에 나오게 된 것은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렇게 협회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정말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도와주신 협회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불안핑에 아까 무슨 쫄보의 아이에 다 나왔네요. 감사핑. 협회 지원 덕분에 큰 힘이 되셨다니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두 분 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코너예요. 이제 속기사님의 일과 삶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두 분 모두 속기사로서 각기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신영님,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네, 저는 보통 오전 7시부터 2시간 정도 사설이나 듣고치기 연습을 하고요. 날씨가 좋을 때는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나면 오전 10시부터는 종편방송 프로그램 자막 작업을 시작해요.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분량의 작업물을 받아서 SMI 에디터를 활용해서 자막 싱크 수정과 맞춤법 등의 작업을 합니다. 보통 오전 11시 이후쯤 웍스파이에 VOD 작업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문자 공지가 오면은 신청해서 오후 시간대에는 VOD 작업을 주로 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웍스파이는 속기사를 위한 일거리 플랫폼이에요. 다양한 프로젝트가 올라오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또한 최근 들어서 일거리가 더욱 많아졌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혹시 신영님 이런 이슈 체감하셨나요? 네. 저도 물량이 진짜 많이 올라오는 걸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데요. 작업자를 많이 뽑고 있는 것 같은데도 요즘은 프로젝트가 남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 정도군요. 네. 제가 듣기로는 신영님은 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하시던데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너무 멋지네요. 이런 신영님도 계속 일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쉴 때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네, 저는 VOD 작업이 끝나면 넷플릭스나 클래스 101, 윌라 같은 콘텐츠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듣기도 하는데요. 올해 8월부터는 명동 하나카드 정제 작업으로 출퇴근 계약직으로 2개월간 병행을 했어요. 이처럼 출퇴근 업무가 있는 때에는 퇴근 후에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영상 자막 작업을 틈틈이 신청을 하고요. 평일에 이제 시간이 안 되면 주말에 작업물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프리랜서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유연한 일정을 활용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틈틈이 작업까지 하고 계시네요. 그야말로 갓생을 살고 계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화영님은 공공기관 속기사로서의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저는 아침에 키보드와 텀블러를 들고 출근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출근하면 먼저 노트북 세팅을 마치고 전날 진행된 파일의 그 본문과 교정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는 당일 진행되는 안건 자료를 살펴보면서 낯선 단어들을 익히기도 해요. 실시간 회의는 1시간가량 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치시는 주사님께서 교대라고 카톡을 보내주실 때까지 저는 의정 자료실에서 전날의 파일을 들으면서 교정 작업을 합니다. 이제 교대 신호가 오면 회의장에 들어가서 회의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중간에 회의가 중단되는 정해 시간에는 화자가 헷갈린다던가 기타 사항들을 주사님과 함께 체크하기도 하고 회의장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다음 교대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실시간 회의를 기록하면서 이 교대 작업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팀워크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각각 프리랜서와 공공기관 속기사로서의 업무에서 느끼는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영님, 장단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네. VOD 작업의 장점은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접하면서 강의를 듣는 기분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는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큰 장점으로 다가와요. 또 속기 공부 중에도 틈틈이 신청해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고요. 그 웍스파이에 올라오는 전사 작업, 드라마 작업, 번역 자막, 현장 속기 등 신청할 수 있는 작업물의 종류가 정말 많기 때문에 실력을 키워서 시간과 컨디션만 관리를 잘한다면 많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내가 선호하는 프로젝트를 다른 신청자가 먼저 선정을 하면 아쉽게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어려운 강의 영상을 이제 배정받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수가 좀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 하지만 작업자 등급이 있어서 등급이 올라가면 단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프리랜서는 자신의 노력과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결과가 많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면 화영님은 어떤 장단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저는 법문을 할 때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많은 시간을 해야 하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 실력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타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장점은 정해진 시간 내에 집중해서 일하고 또 퇴근 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회의실에서 근무할 때 느끼는 정돈된 분위기, 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만족감이 큽니다. 그리고 주어진 업무를 정확히 마무리하고 나면 또 성취감도 크게 느껴집니다. 능률이 오르는 환경에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근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은데 근무 환경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볼게요. 두 분 각 근무처에서 복장과 분위기는 어떤 편인지 신영님 어떤 복장을 하고 일을 하실까요? 네. 저는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집에서 일할 때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너무 편한 복장은 피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너무 편하게 입으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요. 출퇴근할 때도 엄격한 복장 규정이 없어서 캐주얼하게 입는 편인데 깔끔한 차림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때로는 좋아하는 카페에 이렇게 가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카페의 분위기가 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도 해요. 네, 저는 상임위 기간이나 회의실에 참여할 때는 정장이나 깔끔한 복장을 하고요. 교정 기간에는 회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있습니다. 하영님의 경우 오늘 일할 때 복장 그대로 입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지금 예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복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의외 복장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지금 화영님 모습 보고 조금 팁을 얻어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또 입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옷이 이거밖에. 아나운서 같지 않으세요, 오늘? 그럼 근무 분위기도 너무 궁금한데 근무 분위기는 어땠어요? 네, 근무 분위기는 정말 밝고 차분해요. 다른 속기사님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며 일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특히 의회 구내식당에서 단돈 4,000원으로 맛있는 점심을 사 먹는 것도 작은 즐거움 중 하나예요. 내가 점심을 먹기 위해 여기 또 오리라 이런 다짐이 생길 만큼 이 구내식당의 식사는 미쉐린, 흑백 요리사, 급식대가님 부럽지 않습니다. 4,000원에 맛있는 구내식당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부럽네요. 요즘 음식값이 굉장히 비싼데 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사진을 이렇게 또 공유해 주셨어요.
지금 저 밥 먹은 지 좀 됐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집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사실 기간제 속기사는 기간에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굳이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 주셔도 될 텐데 저희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은 의원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불편한 것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쾌적해야 된다면서 대형 공기청정기를 놔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공기질은 되게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소모되는 인력이 아닌 저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오시면 반갑게 인사하자는 마음이 참으로 감사한 안양시 의회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거쳐간 기간제 속기사님들이 막 간식을 사들고 인사를 오시기도 하셨는데요. 좋은 이것만 봐도 느낌 아시겠죠?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배려를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프리랜서와 공공기관 속기사로서의 삶이 좀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상세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화영님께서는 의회 회의 기록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을 느끼셨을까요? 네, 의회에 오기 전까지는 부끄럽지만 의정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각 부처의 책임자분들과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를 보고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더 나은 지원과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노력이 기록을 통해 남아서 나중에 정책에 반영되거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면서 공공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고요. 또 이 점이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또 속기사로서의 사명감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속기사로서의 일이 좀 보람 있게 느껴지네요. 혹시 속기 외에 다른 업무를 하시기도 하셨나요? 네, 기간제 인력풀로 등재된 속기사이기 때문에 임시회, 정례회, 기간의 회의에 투입되어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또 그 회의가 끝나면 자료실로 내려와서 녹음된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법문 작업을 합니다. 법문이 완료된 교정된 파일을 계약기간 종료일에 주사님께 드리면 근무가 종료되고요. 속기 외에 다른 업무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신영님께서는 VOD와 데이터 전사 작업 중 어떤 업무가 더 잘 맞으셨어요? 네, 저는 사실 두 업무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요. 데이터 전사는 들리는 그대로 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중요하고 VOD 작업은 영상을 보면서 앞뒤 작업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앞뒤 맥락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데이터 전사는 녹취의 정확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집중력이 요구되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커요. 반면 VOD 작업은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면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잘 모르는 용어나 지명 같은 경우는 검색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각 작업마다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 이런 다양한 점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다른 주제를 접하면서 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업무의 특성이 다르지만 두 분 모두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번에는 속기사로 일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신영 속기사님, 이거 어떤 순간에 가장 자부심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제가 작업한 영상 자막을 보면서 공부할 학생들이나 다양한 영상을 접할 수 있게 된 청각장애인 분들을 생각을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만든 자막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뿌듯한 기분이 들고요. 속기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속기사로서 활약하고 싶고 제가 작업한 자막들이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랍니다. 멋진 분야로 점점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네, 화영님은 어떠세요? 이 보람을 느꼈던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네, 아직은 정신없고 떨렸던 기억이 많죠. 올해 2번의 실무를 통해 번 돈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바꿀 수 있었어요. 그때 언제나 속기사로 돈을 버나 이렇게 빨래를 하고 건조를 하면서 느끼는 거죠. 내가 번 거야. 이렇게. 그래서 또 보람 있음을 외치고 있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결과를 보니까 아, 내가 해낸 일들이 있네 이렇게 현실로 다가왔고 또 그 덕분에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간단한 팁인데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사두면 눈에 계속 띄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들어올 때마다 속기사로서의 첫걸음도 되새기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들면서 나중에 또 다른 것도 사야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통해서 얻은 성취감이 앞으로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겠죠. 이번에는 속기사로서 경력을 쌓으면서 이렇게 겪은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경력 동안에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셨다고 앞에도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력을 쌓으면서 특히 마음가짐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속 기사님? 속기사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속기를 시작한 이후에 저희 세계가 확장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는 속기사만큼 정직한 직업도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또 화영님은 경력을 쌓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네, 저는 코로나 3년 동안 7번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만두려고도 했었죠. 하지만 코참 그 패스 어플에 시험 취소 버튼을 찾을 수가 없었고 25,000원이 아까워서 속기 시험을 봤을 뿐이고 그것이 통과돼서 속기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동안 가족과 소중한 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멱살 잡고 속기사가 되도록 해주신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변하게 됐죠. 그래도 뭐 한번 해보자는 시도가 결국 속기사로서의 한 걸음이 되신 것 같아요. 결과를 접하셨을 때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빠뜨릴 수 없는 질문 하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앞으로도 쭉 속기사의 수요가 많을까 이 부분이에요. 전망이 좋을지 하는 부분이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이렇게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가운데 속기사로서 속기사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이 실무에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예전에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속기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음성을 문자로 바꾸는 건 잘할 수 있지만 속기사의 직관과 감성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의 뉘앙스를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기록하는 것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 모든 일이 사람과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 인식 기술이 99%의 정확도를 가진다고 해도 1%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은 속기사의 손길을 거쳐야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속기사는 인공지능과 함께 성장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지난 9월에 실무에서 근무하다가 옆자리에 계신 속기사님으로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 속기사 면접을 보러 가셨는데 학교 측에서 면접자 중에 한 명을 선택하고 AI와 대결을 펼쳤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사람이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로 대체하려던 마음을 바꿔서 사람을 채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결국 기록하고 또 학생과 소통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속기사의 전망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 의회, 법원 등 공공기관 속기사, 또 교육 속기사, 방송, 드라마, 영화 등 무궁무진한 영역에서 자막과 기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자막을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또 더욱 진화된 시대에서는 이런 기록과 자막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아질 것은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현장에서도 많은 수요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므로 내가 나이가 있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으로 발걸음 떼시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두 분이 실무에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술이 발전해도 속기사는 여전히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아요. 속기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모습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이 모습 너무 멋지십니다. 네. 이쯤에서 아까 우리 또 진행했었던 깜짝 퀴즈를 한 번 더 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쉬운 문제라서 스피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다들 키보드에 손 올려두시고 정답은 주관식이에요. 문제는 화영님께서 내주실 겁니다. 네, 문제입니다. 성별, 나이,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직종, 바로 속기사죠. 그렇다면 자격증이 없어도 웍스파이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되어 일을 할 수 있는 속기사는 무엇일까요? 땡땡땡땡 속기사라고 불리는데요. 땡땡땡땡 이거는 한국 AI 속기사협회 공식 키보드 기종 이름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정말 쉽죠? 그래도 힌트를 드리자면 한글 속기 자격증 합격자 중 75%가 해당 기종을 사용하는 속기사라고 해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4년 채용된 국회 속기사 중에서 70%는 이 땡땡땡땡 속기사라고 하는데요. 그럼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신영님 정답 무엇일까요? 네. 뭘 보셨던 걸까요? 아니 어떤 분이 프리랜서 속기사. 아 그렇게 또 얘기하죠. 네. 아, 네, 이름이라고 좋습니다. 했는데. 파란개형님. 네. 정답은 소리잡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빠르게 정답을 올려주셨어요. 속기사 혹은 예비 속기사답게 빠르게 채팅을 올려주셔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주은표님, 속기사, 요민님, 속기사, 윤규님, 낚였죠라고 하셨는데 낚이셨네요. 네. 그리고 험난한 고양이님, 소리 잡아. 그다음에 김밥 건장런님 소리 잡아. 케케킴님 소리 잡아. 올리브수 소리 바로 소리 잡아. 네, 다 나왔네요. 재택근무 속기사. 네, 해팽님 소리 잡아였어 이렇게 해주셨는데 소리 잡아. 남푸님 역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했어. 너무 빠르게 가셨네요. 네, 대단하신데요. 네. 스피드가 중요한 퀴즈인 만큼 선착순 5명은 과연 어떤 분이 속해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하지만 당첨자 발표는 웨비나가 끝난 이후 채팅창을 통해 일괄로 발음이 계속 보이네요. 일괄로 발표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너무 웃겨주셔서 그래요. 꼭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웨비나도 듣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지금부터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와 속기사님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채팅이 올라오는 동안 저희는 사전에 받았던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시청 전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 딱 한 가지만 꼽아봤어요. 과연 어떤 질문일지 이것도 여러분들 예상이 되실까요?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속기사님 정말 나이가 많아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네. 아,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다고요. 저는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거를 실무 현장에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 속기사님들이 직접 몇 분 계셨고요. 또 20년 이상 속기사로 근무하시는 멋진 속기장님의 또 삶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속기올레 카페 게시글을 보면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글이 진짜 많이 보입니다. 40대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30대 분들은 더더욱 할 수 있어요. 결정하는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온전히 나입니다. 네, 저도 지금 속기라는 긴 여정의 산 중턱을 오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 산 정상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맞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들 많이 듣곤 하는 말인데 정말 본인이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말이지 않나 싶어요. 이 말을 들으신 여러분들 모두 목표하신 바에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채팅으로 주신 질문들에도 하나씩 답변을 해볼게요. 먼저 웨비나 도중 질문 주신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고 지금 채팅으로 올려주신 질문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많은 질문들 올려주셨는데 이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얼그레이님, 지인들에게 속기사 직업 추천하시는지 문의 주셨어요. 네, 집중하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자격증 취득 기간을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고 또 취득 후에는 재택이나 기간이나 또는 재택과 기간을 병행하면서 또 일과 가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합니다. 네. 네, 저도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속기 자체를 즐기고 뚜렷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하실 분이라면은 추천합니다. 특히 40 넘어서 전문성을 가진 직업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지금 다 40대고 다 40대 속기사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니까 나이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한 7942N님께서 두 분 자격증 몇 급까지 취득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요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한글 속기 자격증이 아직 없습니다. 저는 실무를 먼저 시작을 한 케이스긴 한데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협회에서 이제 하는 데이터 자격증 1, 2급 하고요. 수사 속기 3급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 전문 속기사 자격증을 먼저 땄기 때문에 실무 진입을 먼저 한 케이스고 지금도 그래서 따기 위해서 내년에 열심히. 1급까지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요. 저는 한글 속기 3급 가지고 있고 이번에 얼마 전에 봤는데 2급을 봤는데 떨어져서 지금 무척 속이 상한 상태입니다. 89.6.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네. 속상해하셨어요. 너무 아깝게 떨어져서 내년에 또 가야 돼요. 네, 두 분 다 1급을 바로 따실 것 같아요. 알럽썰스님께서 그럼 처음 속기 연습하실 때부터 띄어쓰기를 하셨는지 요 질문 주셨어요. 띄어쓰기 하셨을까요? 띄어쓰기를 처음에는 속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하진 않았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하진 않았고 그런데 이제 실무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맞춤법, 띄어쓰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연습을 이제 실무에 들어오고 나서는 하고 있습니다. 해주셔야죠. 네, 그렇죠. 꼭 해야 되는 부분. 네. 하영님은? 네, 저도 실무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런 띄어쓰기는 사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이거는 너무 사치야, 막 이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강의해주신 그 선생님께서 연습할 때부터 하라고 사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은 제가 참 아쉽네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는 하시지 마시고 후반부에 가셔서 고급반이라고 있어요. 그때 정도 내가 좀 해도 속도도 따라갈 수 있고 괜찮다 하시면 하면 아무래도 실무에 가실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받아볼까요? 김은영님,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보통 실무 투입까지 실력을 키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두 분의 경우를 좀 문의해 주셨어요. 일하면서 따신 건지 쉬면서 하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걸리셨는지. 네, 저는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속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실무가 6개월 만에 거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 데이터 자격 시험이 1회 신설됐을 때 그거를 제가 2급을 땄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6개월 정도 1년 정도죠. 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따게 됐고 실무를 취득하고.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실무 투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키보드 값도 받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실무 투입이 이제 그 이후부터 쭉 이어져서 이제 데이터 전문 속기 쪽으로 하면서 이제 VOD도 테스트 도전을 해서 이제 합격하게 되면서 같이 병행하게 된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네, 병행하고 맞아요. 계시네요. 네. 하영님은 어떻게? 네, 저도 자수반 자격증 없을 때 공부하면서 협회에서 알려준 프로젝트에 잠깐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이렇게 금융치료를 잠깐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번 5월 달에 자격증 따고 바로 이제 6월 달에 갔으니까 뭐 따자마자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이제 이렇게 간 거죠. 조금 빠르게 기회를 네. 잡으셔서 가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기회 잡으시면 아무래도 실무에 가실 때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MAENG님, 프리랜서 일감이 기대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편이었는지 여쭤보셨어요. 네. 하영님 이거 신영님 먼저 네, 물어보실까요? 저 먼저 네.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요새는 몸이 한 2-3개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출퇴근으로 단기로 일을 하고 있어서 다들 다니시는 것처럼 9시, 6시 이제 근무를 하고 들어와서 이제 저녁에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하고 싶어도 하루에 이제 1-2시간 정도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주말에 막 몰아서 할 때도 많긴 한데, 진짜 딱
그 VOD나 뭐 SDH 이런 거 하게 될 기회가 되면은 그 일만 딱 받아서 하루 종일 해보고 싶은 생각 들 정도로 요새 일거리 진짜 많고 네 기회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화영님은? 저는 이렇게 아이 학원 갈 때, 또 아이 학교 가 있을 때, 요럴 때 이제 재택으로 하는 아까 그런 거 이렇게 했었고요. 이거 되게 좋은 말씀 주셨어요. 40대 분들 아이 키우시는 어머님들 계시겠죠? 그때 짬짬이 틈나는 시간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피데이님, 입문이 너무 어렵다고 울고 계시네요. 네, 어떻게 자리를 익히셨는지 궁금하다고 해요. 입문 과정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자리를 익히셨을까요? 빠르게 익히는 방법이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빨리 그냥 연습을 하시는 것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꿀팁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냥 뭐 A, B, C 이렇게 하듯이 이론적으로 막 여기 못 쳐야지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재미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 단위로 오, 좋죠. 네, 네. 치는 게 차라리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못 치더라도 문장 단위로 치는 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이제 똑같은 거는 이제 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쌓이면은 잘 실력이 기억되고 되죠. 예, 실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채팅도 많이 하세요. 지금 올려주시는 것처럼 옷자라도 맞아요. 되니까 채팅 많이 하세요. 그럼 자리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공관님, 테스트 연수 난이도가 궁금하다고 했어요. 이게 아까 프리랜서별로 테스트가 조금 다른데 라이브 콘텐츠 화영님 아까 통과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 난이도가 어땠는지 좀 말씀 부탁드려요. 자세한 답변은 아마 이 관리자분께서 뭐 몇 점 어떻게 뭐 알려주실 텐데요. 제가 됐으면 다 되는 겁니다. 네. 네.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다른 프리랜서 테스트 난이도 어떠셨는지. 네. 제 경우는 저는 VOD는 지금 이제 돼서 하고 있는데 실무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에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3번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이제 떨어지는 게 좀 익숙해져서 계속. 또 해야겠다. 될 때까지 해야겠다. 그래서 4번째 만에 진짜 VOD 어렵게 합격을 해서 처음에 일 받을 때 너무 신나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이도는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시면 통과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하나 더 받아볼게요. 배도라지 즙님께서 의회에서 회의 기간과 교정 기간은 어느 정도 주기로 진행이 되는지 말씀 주셨어요. 이건 화영님께서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나가면서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이거 지금 들었는데 오늘 다 내라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각 의회마다 이제 계약을 할 때 이제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름일 수도 있고 보름이 안 될 수도 있고 한 달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건 회의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각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서 치는 것과 또 법문할 수 있는 시간을 2배 이상 충분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3일을 회의를 들어갔으면 일주일 이상 법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나중에는 그만 듣고 싶다 이럴 정도로 오래오래 들어서 교정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챙겨주십니다. 계속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네. 하니까 그때 법문하시면 되고요. 또 얼그레이님께서 아까 말해주신 게 있긴 하지만 주변에서 AI 나오면 속기사가 없어질 거라고도 얘기하신다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데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요거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AI 도입은 속기사님들의 그런 업무 환경과 역할을 확장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AI 음식, 음성 인식 그 초안이 100%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기록물의 완성도와 책임을 보장할 속기사님들의 전문성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현직 속기사님들께서는 이런 우려를 크게 느끼지 않으시고 또 소신을 지켜나가시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각양각색의 음성 파일 들어보시면 AI 음성인식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말을 똑바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투리도 정말 많이 쓰시고요. 표준어를 대부분 많이 사용을 안 하세요. 그런 것들 속기사가 다 쳐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아인슈페너님, 혹시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정회원이 유지되기도 하는지 말씀 주셨는데 요거 정회원은 기한이 없어요. 오늘 하셨다가 내가 10년 동안 일이 있어서 못했다, 10년이 돌아가신다 하시면 그때 똑같이 정회원 혜택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고요. 한국 AI 속기사 협회는 한 번 회원은 평생 회원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간 활동을 쉬시더라도 정회원 자격은 유지가 된다라는 거. 다만 협회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나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회원 정보가 아무래도 전화번호가 바뀔 수 있겠죠. 이런 거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필요시에 협회 사무국을 통해서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던가 이런 정보가 바뀌었다 하시면 전화 주셔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들을 너무 많이 주셔서 지금 저희도 막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염공주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연회비도 없는지 질문 주셨는데 연회비 없습니다, 여러분. 키보드 구입하셔서 한번 정회원 되면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비용 따로 들어가는 거 없어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게 질의응답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국 AI 속기사 협회로 전화나 카톡 문의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오늘 두 분 함께 속기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각자 앞으로의 목표나 소망이 있다면 이 부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신영님부터. 네, 저는 머릿속에 그리는 속기 전문가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속기사가 되는 게 제 꿈이고요. 교육 속기, 수사 속기, 회의록, 녹취록 작성, 속기 사무소 창업 등 프리랜서 속기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하나하나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진정한 프리랜서 속기 전문가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좀 목표를 좀 뚜렷하게 갖고 계셔서 정말 멋있네요. 신영님이라면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영님은 또 반면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저는 내년 상반기 한글 속기 시험을 잘 준비해서 합격하는 거, 남대문 안 가는 거,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 상공회의소에 자주 가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밥을 달라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 과정을 끝내고 싶습니다, 얘들아. 도와줘? 탁월하게 준비되어서 더 수월하게 쓰임받는 속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소망입니다. 두 분 모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계시니까 요거 분명히 도달하는 목표에 도착을 하실 거예요. 이번 웨비나에 참여하시게 되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한데 요거 저희가 좀 이제 대표적인 질문처럼 이렇게 묻고 가고 있는데 신영님 어떠셨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웨비나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이제 완성된 분들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아직도 도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할 게 많고요. 그래서 하지만 아직 도전 중인 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40 중반에 진짜 겁없이 속기를 시작한 맥락무쌍한 캐릭터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시작하셨다면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영님은 도전과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화영님은 어떠셨어요? 네, 사실 저도 비슷해요. 전 나이도 많고 속기 자격증도 3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왜 나를 섭외했지? 나를 어떻게 알지? 뭐 이런 의문이 많고 있고요. 이따 물어볼 겁니다. 네, 처음에는 참 의아했는데 의회에서 일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실패와 패배의 아이콘 같은 저를 왜 불렀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혹시 지금 더딘 길에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 사람도 어떻게든 저렇게 갔구나, 긴 터널을 지나갔구나 하는 증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너무 말씀 잘하시지 않으세요? 재미있게? 두 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 자체가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시고 계세요. 영감을 주고 있으니까 요거 본받으셔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웨비나를 마무리하면서 두 분 다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을까요? 네, 속기 공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지만 그 스트레스가 내 삶의 힘, 스트렝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기보다는 그것이 결국 제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스트레스를 스트렝스로 15년 경력 카피라이터. 지금 벌써 생각하신 게 굉장하시죠? 네.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되는 말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요거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러분 이걸로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화영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나에게 아무런 문도 열리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꼭 맞는 문이 열리기 마련이거든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하루를 또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났을 때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도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진솔한 얘기와 조언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분명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화영님과 신영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각자의 속기 여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속기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담 안내도 드릴게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팅창 상단에 고정된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한국 AI 속기사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모바일이나 PC에 상관없이 요거 다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직접 상담을 받기 어려운 분들은 실시간 속기 상담소에서 궁금한 점을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 웨비나인 11월 28일에 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속기 상담소를 진행할 거니까 그때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혹여나 깜빡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벤트 안내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후기를 네이버 카페 속기 올리게 작성을 해주세요. 11월 13일까지 게시글 링크와 성함 연락처를 한국 AI 속기사 협회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디저트 쿠폰을 드릴 거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한 곧 이어서 채팅창을 통해서 깜짝 퀴즈 이벤트 당첨자도 발표할 예정이에요. 당첨되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서 구글 폼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AI 속기사 협회 유튜브와 이벤터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않으셨죠? 요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웨비나에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 셋은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인사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